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만날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을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잘난 주식들부터 저 윤희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잘난 모습을 뽐낸 잘난 종목 잘주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동서하면 믹스, 폐기물과 자원 리사이클링 시장 진출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한 계단 한 계단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차트 정배열 완료, 오늘도 양봉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잘주의 면모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잘주 다음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내가 진정한 위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가성칼륨 가격 급등 등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최근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에 나서는 가운데 오늘 3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위너의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다음 종목은 T플렉스입니다. 나도 위너다.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유니드에 이어서 T플렉스까지 이 원자재 가격 시장 이슈들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T플렉스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도 20% 넘게 오르며 점프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플렉스에 이은 다음 잘주는 BGF 리테일입니다. 킹 오브 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편의점 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매도로 돌아선 거래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왕자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가도 순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있을 때 잘해. 유럽 출시 준비 중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회사 써나젠의 주요 파이프라인 기대감 등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10% 넘는 강한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의 훈풍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IS 동서, 유니드, T플렉스, BGF 리테일, 바이오니아 이렇게 5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의 숨겨진 이야기들 주코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 5종목부터 확인해봤습니다. 화요일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경민 차장님은 두 번째고, 네. 그리고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박정훈 차장님? 예, 저도 그 전에 한경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그 장 후에 인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예, FS 리서치의 그냥 박종훈 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잘주를 좀 소개를 하고 왔는데 이 믹스 하면은 동서다. 네. 이 동서 누가 뽑아주셨나요? 제가 네, IS 동서부터 저희가 좀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네. 네, 오늘 이제 잘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오셨는데 IS 동서의 매력은 무엇이다라고 보시나요? 키워드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믹스. 네. 역시 믹스.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식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예전부터 이제 콘크리트 관련된 건자재 회사로 좀 굉장히 유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 부산 지역의 이제 건축 그런 회사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잘 모르셨죠? 이게 수도권에는 이 IS 동서가 이제
지은 그런 그 하우징이 없다 보니까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선 ENT라는 이제 폐기물 회사, 뭐 쓰레기 회사라고는 하는데 폐기물 회사라고 폐기물 1위잖아요. 그렇죠. 인선 예. ENT가. 그 폐기물 회사 아무나 못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TMC라는 회사, 그러니까 폐 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니켈, 코발트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전구체를 만드는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리마이닝이라고 부르는 다시 이제 캐내는 이제 그런 업을 하는 그런 기업까지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건축 건설 쪽의 어떤 기대치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곧 아직까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네. 뭐 한 2, 3년 1, 2년 후에는 좀 쏟아져 나오겠죠. 폐 배터리들이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 회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일원화돼 있고 잘 이렇게 아우러져 있다. 그래서 잘 믹스가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내일 대선이잖아요. 이 대선의 수혜조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5 건설사들, 뭐 대우, 현대, GS, 뭐 삼성, 뭐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의 리모델링 또 재건축 이런 쪽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꼭 뭐 설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이제 부산 경남 지역도 뭐 이제 오션뷰를 끼고 요즘 많은 건축 붐이 좀 일고 있고 뭐 서울 못지않게 그런 집값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서 뭐 저는 꼭 그런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그런 정책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실적은 꾸준히 찍어주고 있고 뭐 작년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좀 냈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9천억 이 정도 2조가 좀 채 안 돼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경기를 타긴 하겠습니다만 뭐 한 6, 7년 정도, 5, 6년 뭐 이 정도면은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을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미래 사업도 굉장히 좀 촉망받는 쪽이잖아요. 네. 뭐 사실 누가 이 폐 배터리에서 얼마 어떻게 벌지 추정치만 지금 뭐 다들 근데 돈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만 좀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멀티플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적되고 수급되고 뭐 이런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좋다라고 하면 주가를 구성할 수 있는 3요소는 거의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와중에도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배열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차트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금 전에 TMC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분 60%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니켈을 녹여서 전구체 원료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하던데 그럼 니켈 가격이 지금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판매로 이제 전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냐면 뭐 니켈 지금 가져온 가격은 한 뭐 1년 전 가격으로 이렇게 좀 가져온 거고 아직까지는 요즘 이제 속된 말로 칼춤을 추고 있는 뭐 니켈, 뭐 알미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곱하기 3배, 곱하기 2배, 뭐 ETN 뭐 이런 거 막 치고 가잖아요. 네. 그런 거와는 좀 결은 좀 다른 것 같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커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니까 아직 뭐 전기차가 아직 많이 굴러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시야의 절반 정도가 파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시점에는 아마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이 1년, 2년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 혹은 2년 후에 그 실적을 땡겨와서 네. 거기에 이제 곱하기 몇 배, 퍼 몇 배 이렇게 그 멀티플을 부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지금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는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자재 사업, 건자재, 건설에서 건축, 나오는 거고 그렇죠. 거의 거기서 많이 폐 나옵니다. 배터리는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찍히지 네. 않았고 그냥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네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매출 인수를 비중이 했죠. 어떻게 나누나요? 아직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건자재 건설 쪽. 쪽에서 나오는. 근데 이미 나오고 양호한 있고. 실적을 찍고 있다. 그렇죠. 저는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콘크리트 파일이나 그런 해운 쪽도 있잖아요. 네, IS 네, 동서에 네. 원자재 상승 여파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책하고 맞닿아 있느냐 이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매출로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이거 정책을 통해서 뭐 개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운 가격 전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한 뭐 4천억까지는 어렵더라도
한 20% 이상 정도의 성장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에서 보시는 게 이 건축보다는 앞으로 폐배터리 이 신사업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실적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뭐가 더해져서 더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 뭐 PER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배 이렇게 받고 있다면 뭐 15배, 20배 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 3조까지는 기업 가치는 어렵지 않게 커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예상하고 그 인선 ENT의 자회사도 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회수해서 네. 이 TMC라는 회사에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제 다시 흐름이 그렇죠. 굉장히 잘 그런 돼 것 있더라고요. 그 믹스가 좀 잘 됐다라고. 믹스가 진짜 잘 근데 됐다. 이게 90% 매출 비중이 건자재 쪽으로 나오고 네. 앞으로 기대되는 게 폐배터리 이 폐기물 쪽으로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인선 ENT에서 좀 궁금하신 분이 네, 있어서 제가 질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그럼 폐기물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1위 기업인 인선 ENT를 투자를 하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네. IS 동서보다는. 이거는 이제 근데 인선 ENT가 폐배터리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뭐 건축 폐기물 네.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느 정도 허가를 받고 네. 좀 이제 커 나가는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성장성을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논리가 형성이 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시장이 이거를 좀 잘 알아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을 이 하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다라고 굉장히 들었는데 높죠. 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또 그걸 다시 또 폐배터리로 그렇죠. 또 사용을 하고 하니까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또 높은 또 장벽이 있는 게 지역별로 분할을 주게 돼 있습니다. 뭐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근데 아마 IS 동서와 연결된 그 TMC라는 쪽은 아마 경북, 대구 이쪽을 좀 맡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무나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이미 사업이라고 선점을 보시면 될 했네요. 것 같아요. 예. 연구원님은 혹시 IS 동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모멘텀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정책주로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정책은 어차피 그 양 후보가 모두 비슷한 정책을 부동산에서 쓰기 때문에 어차피 공급은 늘겠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네. 지방 건설사 지방 이제 주택 공급은 특히 대구나 이런 데 요즘 보시면은 아파트 공급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쪽은 조금 침체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수도권은 좀 많이 몰려 있긴 한데 그런 점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IS 동서 같은 경우엔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지방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IS 동서의 브랜드명이 뭐죠? 아파트 이름?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궁금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지방에 좀 지방이다 특화돼 있다라는 보니까. 게 좀 걸리긴 했는데 뭐 요즘에 이제 그 오션뷰를 표방한 이제 그 경남 지역, 부산 지역에 아주 높은 분양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싸더라고요. 부산에서 한 2년 넘게 아, 살았거든요. 거기는 IS 동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IS 그러네. 동서 네. 맞은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은 조금 뭐예요? IS 동서예요? 못 봤어요. 동서 아파트. 이제 김우빈 씨가 광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콘크리트 팔 여기 뭐 침목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나 뭐 무슨 뭐 요즘 땅 판다 그러잖아요.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에 관련된 건자재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꼭 그쪽 건축, 뭐 재건축 뭐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배터리를 빨리 좀 땡겨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되면 될수록 좋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잘주 분석해 볼게요. 유니드 가져오셨는데요. 연구원님이 가져오셨죠. 예.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예. 그 가성 칼륨? 예. 네, 그 이슈로 갔는데 어떻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처음 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원자재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유니드가 상대적으로 좀 덜 그동안 주목받았었던 이유는 그 가성칼륨의 원료가 되는 염화칼륨의 그 절반 가깝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서 생산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오히려 피해주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해서 이제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의 유니드의 그 염화칼륨 원료는 그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 시장 자체가 염화칼륨 시장 자체가
줄면 거기에서 가격이 오르고 그럼 가격 급등에 대한 수혜를 오히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드가 좀 더 주목받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단기적인 이슈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원래 이 회사가 그 전에 주목받았던 거는 탄산칼슘이라 그래가지고 탄소 포집에 쓰는 원료로 쓰이는 거기에 주목을 받았어서 작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성칼륨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탄성칼륨도 이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 가상칼륨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 캐나다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진율만 더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 그 공급이 딸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탄소 포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예. 탄소 칼륨과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이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유럽 쪽에서 굉장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눌렸다가 지금은 이제 갈 자리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뭐 다시 시작은 된 것 같고요. 조금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건 같은 원자재주로서 이슈가 좀 사라지면 주가가 조금 다시 조정을 받지 않냐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아까 말씀드린 탄성칼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생각하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는 네, 현재 북은 조금 주가 상단 계속 높아지고 있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많이 전부터- 빠지지 않았나요 이미? 예, 뭐 주가로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봐도 사실은 지금은 소재주로서는 그렇게 그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한 PR 올해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거 보면 한 8배 정도, PR로 한 8배 정도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단가가 오르고 해서 이익 자체가 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더 싸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이제 수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저희들이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일단 환율이 이제 1,200원대로 거의 뭐 30원 넘었으니까 이제 평균 환율 보시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좀 유리하고요. 거기에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규모의 경제 때문에 더 이제 이익률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이익 규모가 생각보다 조금 위로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이 가성칼륨을 가지고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분류 수소를 추출할 때도 뭐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부생수소를 하긴 하는데 뭐 그 어차피 이제 수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열리는 건 맞긴 한데 그건 좀 단기적인 조금 이슈에서는 조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가까운 게 그 탄산칼슘 칼륨 쪽에 이슈가 있는데 이 탄소 포집이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에너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슈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이 산업이 변할 수 있을까? 산업의 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좀 따져보면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많이 급속히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이 전쟁은 그 에너지 그 지도가 바뀌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확실히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의존도가 앞으로 계속 낮출 수밖에 없고, 그쵸. 근데 원전을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럼 신재생 쪽이 조금 더 부각될 수가 있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또 뭐가 부각되냐면 탄소 포집에 대한,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더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탄소 중립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점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IS 동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말씀해주신 유니드도 그렇고 친환경 테마에 다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IS 동서도 지금 폐배터리 쪽을 조금 더 성장성을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흐름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원전주가 상당히 잘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순환매는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유니드는 같이 가는 이런 종목들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한 종목이 튀긴 해도 조금 상승의 연속성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지금 원래대로면 이제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전은 이제 유럽이 이제 에너지를 러시아부터 공급을 덜 받게 되면 원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해서 줄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 주변을 공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서 사실은 못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전도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당장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좀 먼 단가나 이런 미래가 것들 때문에 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사이에 뭘 메꿔줄 원전에 대한 얘기는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전은 뭐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신재생 에너지가 어쨌든 이슈가 되면 상대적으로 좀 주목할 수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주변 주들이 많이 못 간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수급이 오히려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한 있죠.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주목하시고 또 밸류에이션 절대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업체들은 못하는 상대적으로 실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들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더 프리미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혼자 있다는 게 조금 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계 이 건설사 이런 것들에 좀 리스크가 조금 있었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러시아의 수혜도 받고 뭐 마진율도 높아지고 또 친환경도 얽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얘도 약간 이러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실제 실적으로 그러니까 단가 반영 같은 게 좀 덜 된다는 거 아니면 이건 어차피 작년에 칼슘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 가성 칼륨도 약간 이슈적인 측면 단기로는 이슈적인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단기로 주가 자체가 급등하게 되면 거기서 좀 부담이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고 그리고 원래 이제 뭐 신재생 테마라든 이런 테마들을 보면은 그런 짧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주목할 때는 사면 안 되겠네요. 시장이 근데, 조금 돌렸을 때. 근데 뭐 지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네, 알겠습니다. IS 동서랑 유니드 잘난 주식으로 만나봤고요. 저희 4시부터 5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 좀 보내주셨는지 현희 씨가 좀 네. 설명을 제가 해주실까요?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네. 우리 미주 여러분들이라고 했죠. 맞아요. 아름다운 분들의 아름다운 종목들, 아름다운 이런 투자를 위해서 미주분들의 애칭을 한번 정해봤었는데 미주님들이 지금 올려주신 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남호박님이 신재생만으로 유럽 사용량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라고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부터 한번 짚고 갈까요? 힘들죠. 힘들죠. 결론적으로 아직은 힘들죠. 너무, 네. 그래서 원전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정부가 정책을 갑자기 전환하게 된 이유죠. 그래서 시간은 걸리는데 대신에 이제 탄소 목표치를 맞춰서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존에 계획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땡겨오는 거죠. 이 현실이. 땡겨 온다고 해도 이미 계획 자체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지키는 걸 계획 자체가 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기 그것도. 때문에 얼마나 좀 꽤 멀었네요. 의지는 보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액션을 크게 해서 의지는 보이겠지만 쉽지 않다. 실제로는 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드가 사실 지금 이게 가성 거의 칼륨이 독점 영악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이 기업을 공부하신 분들만 좀 많이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OCI와 연계가 있는 게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CO2 포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CO2를 포집하는 거에 가장 좀 이렇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물에 녹이면 이제 탄산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온 이제 신 소재가 이제 에틸렌 카보네이트라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침 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뭐 네네네네. 예, 원래 그거를 이제 아크릴이나 네. 폴리프로필렌 그쵸.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탄산칼륨을 CO2에다 그냥 촉매 반응만 시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신소재.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원료 없이 나오는 공해 물질에다가 그냥 촉매만 갖다 부으면은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 이제 이런 비말 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지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빠졌던 이유, 뭐 저도 이제 이 캠트로스하고 네. 유닛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탄소 포집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개가 좀 비슷한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가동률의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예, 중국이 이제 어쨌든 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롯데케미칼 언급드리면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동률이 지금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산화탄소 나올 게 없다 보니 이제 이 물질을 쓰게 되는 양이 좀 줄어든 게 수요가 조금 유니드도 그렇죠. 줄어들었죠. 15만 대비 원부터 조금 실적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15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중국도 이제 패럴림픽 끝나고
나면 이제 수요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석탄이랑 그렇죠. 많이 떼게 그렇게 되면 되면 탄소 또 포집의 수요가 늘어날 날씨가 수 또 있다. 이제 탄소 포집도 늘어나지만 미세먼지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미세먼지 관련주도 또 좀 미세먼지가 좀 잘 많아진다 가져와야겠어요. 그러면 유니드가 반등하지 않을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드 네. 참고로 유니드가 이제 중국 증설 이슈도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가는 공장 다시 돌아가는 JV 세워서 했던 것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예, 실적도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또 JV를 조인트 벤처를 캠트로스랑 맺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아닙니다. 캠트로스. 네. 저희가 유튜브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라이스님께서는 또 유럽 시장 폭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오늘 견조했다고 좀 위안을 삼는 분도 있었고, 동백님께서는 정경민 차장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오, 동백님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인선이엔티 제가 또 질문했는데 이것도 약속 지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궁예님이 리테일 기관은 사고 애국인은 주구장창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유튜브는 댓글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주 끝나고요. 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주 해가지고 지금 두 분이 약간 미주가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채널을 보시는 유튜브에 너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아름다운 주주님들에서 미주야 이렇게 칭했거든요. 제가 어제 댓글 네. 남겼는데 안 읽어주시더라고요. 어제 미주님으로 남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일매일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주님들과 함께 실시간 톡톡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상한 주식이 아니죠. 못난 주식, 저 진이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 핌스입니다. 한계선 넘어 빛이 보인다. 중화권 성장 모멘텀 그리고 국내 고객사 공급 본격화로 올해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주가는 우상향이 아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우상향 반전의 그림은 언제쯤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다음 모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세계로 GM과 캐나다 퀘벡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히며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증권사 목표가는 15에서 22만 원대지만 주가는 10에서 11만 원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가가 깊은 하락세를 보이며 3거래일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언제쯤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다시 그리는 꿈. 국내 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수년 전부터 투자해온 유망 기업들의 투자 회수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주가는 이틀 동안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마켓컬리의 상장 일정도 지연되고 있고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 더해 공모주 열기가 한풀 꺾인 분위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다시 그리는 꿈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음 모주는 에코프로 BM입니다. 호재를 줄게. 니켈 가격이 폭등하며 2차 전지 소재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니켈은 2차 전지 핵심 원료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도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곤 있지만 주가는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세 상승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마지막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빅피처가 궁금해. 스마트 전자상거래, 암호화폐, NFT 등 기본적 밸류와 미래 성장을 보유한 중간 지주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SK스퀘어가 그리는 빅피처 언제쯤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못난 주식들 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희 유현진과 함께 또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못난 이들의 힐링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니 씨가 5개의 못난 주식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핌스입니다. 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LED 마스크,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는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핌스 가져오신 분 누구시죠? 예, 저입니다. 핌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메탈 마스크라는 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 우리 화면 TV 화면이나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만들 때 이렇게 유리판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회로들을 유리 위에 회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회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종이에다가 회로를 그려서 그걸 이제 뚫어 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물질을 부어주면 이 회로도만큼 이제 회로가 그려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 때 쓰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 크게 이제 OMM하고 이제 FMM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핌스가 하는 거는 이제 요 OMM 쪽에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선도할 기업들 중에 이제 산업 중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역시 아직까지는 올레드 쪽에서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이제 LCD에 이어서 이제 올레드 쪽을 또 이제 침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최근에 보시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루트가 자꾸 꺾이는데 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좀 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한테 이제 러브콜을 보내서 그쪽이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일부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실적보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아직까지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못 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에도 이런 뭐 작은 장비들 들어가면서 OLED가 네. 이제 좀 좋다라고 하는데 핌스가 그래서 아이폰이 판매량이 증대가 되면은 이 회사도 같이 큰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폰이 중소형 올레드를 써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중소형 올레드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애플 입장에서도 아이폰의 올레드를 삼성한테 단독으로 주는 것보단 좀 분산해서 줘야 되는 분산해서 줘야 이제 리스크도 줄이고 가격 협상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너로서 이제 중국 업체들과 LG 디스플레이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장을 다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플에 이제 계속 러브콜 보내고 좋은 제품을 보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폰 수혜로 조금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OLED 시장이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잖아요. 이 업체가 찾아보니까 좀 다수의 특허도 있고 네. 중국의 다양한 좀 매출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었는데 주가는 좀 못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화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언제쯤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중화권 쪽에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적으로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익 부분에서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게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보다는 고객보다는 이익률을 마진을 더 주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이 기존 장비 업체들이 보통 한 자릿수 마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자리가 나오고 3자리가 나오고 하면 세 자리는 아니고요. 2자리 이상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수보다 수출 쪽이 확실히 강한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내수 이제 국산 제품에는 왜 안 들어가는 거죠? 일부 하기엔 하는데요. 경쟁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쪽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예, 합니다. 예. 네. 근데 수출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쪽이 이제 마진이 좋다고 했고 중화권이 되게 수요가 많고.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장비주라는 건 사실은 이제 투자를 고객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주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올레드 쪽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증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중국에서 마진을 많이 주니까 그 부분은 참 감사한데 또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양날의 검이긴 한데 네. 그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또 없는 합니다. 선택할 수밖에 예. 없는. 차장님은 혹시 핌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디스플레이 쪽이 일단 좀 약간 과도기에 좀 놓여 있어요. 네. 지금 올해 약간 좀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좀 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고 PER에 들어가서 저 PER에 빠져 나오는 거거든요. 고 PER에 하면 수주가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기대감으로 올라치다가 이제 수주가 되면서 실적이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오히려 좀 오히려 그럼 주가가 올랐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PER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퍼에 산다 그러잖아요. 네. 저 네. PER에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시장의 근데 관심과 이목이 끌었을 때 그때 네.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주력은 LCD예요. 아직까지는 LCD 쪽에 좀 주력된 이제 그런 산업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고 OLED에 좀 진출하는 게 불과 이제 작년부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좀 공백기가 조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들 20대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뭐 브라운관 TV 이렇게 또 덕담을. LCD TV 그다음에 이제 OLED까지 좀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제품 수명도 있고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본격적인 개화가 되려면은 한 뭐 1, 2년 뭐 그 이상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려면 이제 생산은 올 하반기 내년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좀 주춤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예상되고 사실 TV는 뭐 잔치를 하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 잔치. 월드컵 올해 또 아시안 게임도 단체를 있잖아요. 보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논리를 그렇게 펴더라고요. 그 김에 네. 볼 김에 형님 애널리스트였잖아요. 왜 그러는 어떻게 거예요? 잔치가 있어야지 텔레비전을 사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은 네.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스케줄을 보고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기업에 일단 펀더멘탈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주가와의 시간차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고 대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고PR에서 사서 실적이 판다라는 네네.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PER 자체가 개념이 가운데 이자가 이제 어닝, 네네.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이 과연 고PR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어닝이 그런 이슈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슈 그래서 실적으로서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PR은 떨어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니까. 그때 아직까지 근데 그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실적이 보고 찍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히면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실적일 때는 오히려 나와야죠. 다들 환호할 때 주가는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오히려 그 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사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런 기업이구나라고 이제 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조용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남들 모르게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그 기업 좀 보이던데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려워서 그렇지. 제 생각은 이제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네.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맞았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안 볼 때 싼 주식을 사서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은 이제 그렇게 주식을 팔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은 수급이 네.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수급이 시장에서 워낙 주가가 좀 영향력이 있어요. 크다 보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된 건 계속 소외돼서 네. 핌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언급했으니까 네. 소외주에서 조금 더 사랑받을 네. 거예요. 네. 조금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시던 TV 말씀 마저 하시죠. 네, 뭐 네. 하여튼 이제 TV의 그런 좀 판매는 이제 이런 시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가구나 이 전자제품 바꿀 때는 보통은 이사 갈 때 많이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 올 하반기 내년에 엄청난 준공 물량이 떨어집니다. 뭐 여기 재건축들이 아마 그렇게 되면 롯데 하이마트와 함께 뭐 이런 이 밸류 체인들 뭐 이런 전자제품의 밸류 체인들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빙빙 돌려서 뭐 불안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상반기에는 조금 고생할 것 같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남이 안 사주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차장님이 가져오셨죠? 네, 뭐 이름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분할 상장된 다음에 지금 계속 최저가를 지금 이어가고 거의 있어요. 반토막이에요.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게 받고 싶어서 또 사고 싶어서 사셨던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거의 이제 인적 SK텔레콤을 분할이니까. 갖고 계셨다가 이제 두 개가 찢어지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좀 하락한 뭐 한 40% 50% 이렇게 빠진 그런 상황인데 뭐 좋게 보려면 좋게 볼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과연 이거를 어디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이렇게 약세장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맞아요. 이것도 있어서 그런 바보제인데. 가보구나라고 예, 수긍을 하겠는데 지금처럼 속절없이 이렇게 뭐 못 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뭐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이렇게 좀 짚어 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그런 그러게요. 종목.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SK 하이닉스에 지금 뭐 DB 하이텍도 썰도 그렇죠. 나오고 오늘 썰 나왔죠. 11번가에 예. 뭐 또 비트코인 또 뭐죠? 그 코비 또 이대 좋은 거 다 주주에 해요. 예. 뭐 지금 테마에서 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1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2등을 같아요.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SK 그룹이 약간 이제 뭐 그런 네. 것도 뭐 좀 티맵도 있죠. 그렇고 네, 코빗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1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런 드는데. 부분도 있고 꼭 이렇게 주가가 안 좋으면 음모론이 또 아. 나오죠. 음모론이 또 재밌잖아요. 이 대주주의 욕망이 뭐냐? 네, 뭔가요? 네, 누군가가 바로 누르는 거 아니냐. 지금 발밑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내 이제 옆으로 두고 싶어 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지주사 SK와 중간 지주사에 있는 SK 스퀘어가 언젠가는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합병 비율이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SK랑 부담스럽죠. 교환 비율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제 좀 뭐 일부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소외되게끔. 음모론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2월달 말이었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좀 썰이 한번 돌았잖아요.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이유가 에코프로를 이제 좀 취재주에 올랐으면 에코프로 BM을 정말 헐값에 이제 지배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SK 스퀘어인데 네. 지분율이 높지가 않아요. 한 20% 정도입니다. 최대 주주인데.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자사주와 국민연금까지 감안했을 때 한 30%, 35%를 뭐 속된 말로 땡기면 SK 하이닉스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SK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8조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쯤 되면은 뭐 주주 친화책이나 뭐 자사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이미 뭐 지금 8조 6천억 이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렇다 보니까는 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코빗 또 뭐 NFT 또 뭐 11번가 뭐 이런 좀 전자상거래와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환호했었던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뭐 이 도둠판 삼아서 조금 반등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오너의 어떤 큰 빅픽처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싸 보이니까 사세요 이런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포트에 굉장히 많은 거를 네. 담아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일단 뭐 스스로 이렇게 돈 버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우리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이게 이제 직접적인 그 캐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회계적으로만 연결지어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할인을 보통 뭐 40%, 50%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80조 좀 넘죠? 90조 좀 안 되죠? 그럼 거기에 20%라고 하면 한 16조고 거기에 반이라고 하면 8조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SK 스퀘어의 자산 가치만 따져도 한 10조 정도는 받아도 그냥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미 뭐 8조대 한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그들도 괜히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무겁지만 드려야 되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말들 저희가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SK 스퀘어는 바닥 다지기가 필요할 듯이라고 라이스님이 남겨주셨고요. 핌스 최소한 적자 회사는 아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판단해 주시는 분 그리고 민성님께서는 못줄 좀 구해주라 라는 말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구해봐야 그래야 되는데 일단 핌스는 괜찮은 것 같고 SK 스퀘어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 지금 의견 주신 그 시청자분과 좀 동의하고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충분히 저가 인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치를 보더라도 싸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도가 좀 쏟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뭐 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조금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이렇게 왜들 그리 다운돼 있는지 이렇게 종목들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이 다 종목들이 들어오고 그러게요. 있어요. 네, 종목들도 좀 이렇게
친숙하지 못한 종목인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죄송스러운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에는 좀 뭐 게임이나 좀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쪼를 조금 보다 보면은 그 관심을 받을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종목 중에 꼽아본다면 모주에 미래 모주에서. 주식으로 좀 볼 수 있는. 잘주에서 뽑으면 안 되나요? 뭐 그러면 잘주. 뭐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오늘 나온 나는 이 종목 종목이 중에. 저는 유니드가 사실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룹이 있는 종목들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아까 원전 테마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테마가 있다, 속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장이다.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물론 캠트로스랑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상칼륨이라고 하셨죠. 그 가상칼륨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독보적인 거고, 러시아 제재가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니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유니드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씨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IS 동설을 하고 싶은데 네. 그 저희가 브랜드 이름 뭐였지? 아, 아파트 W래요. 브랜드. 네, W라고 W 합니다. 그랬잖아요. W 네. 본 적 있어요? 네, 알았어요. 아는 그거였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부산 드라마 이름인 줄 하면은 그 LCT 그 네. 굉장히 비싼 데잖아요. 부산에서 맞아요. LCT. 네, 요즘 뜨는 게 W. 아, 그 송정인가 진짜? 송도 LCT 쪽 아닌가요? 다음으로? 네네네. 그죠? 네, 그쪽. 용호동 쪽. 아, 용호동 네. 쪽.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 괜찮은데? 괜찮다. 부산에 사는 분들, IS 동서 주주분들 꽤 있으시겠네요. 네. 그럼요. 그쵸. 옆에서 이제 오고 가고 하면은 사잖아요. 네. 유빈 씨는요? 저는 이제 두 분이 그거 꼽았으니까 저는 SK 스퀘어로. SK 스퀘어. 왜냐면 괜찮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종목이고 사실 반토막이 나기는 났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급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게 보여질 때면 사실 갖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번 시장만 조금 돌아서면 뭐 메타버스 간다. 아니면 오늘 뭐 가상자산 간다. 뭐 이렇게만 해도 거기에 조금 제발 껴서 그랬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의리가 있으시네요. 네. 그럼 저는 그냥 펄어비스로 프로비스 굉장히 잘. 아니 왜 이렇게 갔어요. 다른 거 계속 가지고 오세요? 갑툭튀로 하겠습니다. 갑툭튀로.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은? 말씀해 주셔야죠. 저요? 핌스입니까? 뭐 핌스가 좀 더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성향이 네. 가는 주식에도 올라타는 성향이라서 유니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두 분 유니드로. 유니드 크로스. 통했네요. 예. 유니드 나중에 제가 수익 인증하러 한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주식 코치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 마감 후에 이제 4시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오셔서 너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좀 질문도 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내일 이제 대선 휴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 상당히 많이 지친 분들이 있을 맞아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미주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이렇게 또 힐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그녀들의 종목 콕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대선 투표 꼭 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 유현진과 함께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종목 콕. 종목 톡. 저희는 안녕히 내일 계세요. 모레 뵐게요. 네, 내일 쉬고 다음 날 만나요.